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 정도로 학교폭력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소식인데요. 형사 기소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처음 나왔는데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크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학폭 정시 반영, 머그샷은 없었다. 윗선 출국 금지, 보행로가 무너졌다. 2천만 원 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들의 학폭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그 뒤로 이른바 정순신 사태라고 불리는 이번 일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정이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데까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 큰 방향은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학폭을 대학 정시에까지 반영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당정 협의 중에는 이 학폭이 중장기적으로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폭 기록에 집중하는 이유, 바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뒤에도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했기 때문이죠. 수능 점수만 보는 정시 일반 전형에 응시한 덕이었습니다. 2020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에선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100% 수능 점수를 보고 뽑았습니다. 다만 징계 기록이 있으면 감점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시와 달리 수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정시에 반영한다고 해서 학폭이 완전히 근절될지 저 울체커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기는 하겠지만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당시에도 학폭이 반영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서울대 측은 이른바 정순신 사태가 불거지자 당시에 정 변호사 아들의 이 삭제됐던 학폭 기록을 확인해서 감점을 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이 감점한 점수 고작 2점이었습니다. 수능을 잘 봤다면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학폭 사실을 알고도 결국 소위 이런 판을 짠 건 바로 어른들이란 점입니다. 아버지가 주도 면밀하게 소송전을 전개하는 걸 보면 징계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 변호사 부부는 민사고 학폭위에 강제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서 1년을 더 끌었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만 집중한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 학폭 당사자인 정 변호사 아들에게 제대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학폭위에 제출한 사과문을 봐도 그럴 기회가 없었던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성의 없이 딱 6문장 적어내려간 반성문은 학폭위에서조차 지적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다시 쓴 사과문은 나도 많이 힘들다 적어놨습니다. 아들은 검사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랑하고 다녔겠죠. 검사 아빠는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제때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은 외면하게 하고 사과할 기회도 가로막은 부모로서 여전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인지 후회는 없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러는 새 피해자만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는 물론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 결과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가던데 피해자는 대학 진학에서 실패했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4개월을 학교에 못 나왔다. 와보니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출신 지역과 이 외모적인 특징을 비하하면서 그게 폭력인 줄 몰랐다던 정 변호사 아들이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책임 역시 분명한데요. 그 부분까지도 대입제도 손질로 근절이 가능할까요? 이번 정순신 사태로 유튜브 상에서 다시 찾아보면서 관련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지난 2019년 저희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기에도 학폭 피해자 측에 학폭이 전부터 조용한 해결을 강요하는 가해자 부모가 나옵니다. 드라마 속 대사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애들끼리 싸운 정도 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애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어요? 지금 뭐가 부끄러운 건지 알아요? 네, 두 번째 픽은 머그샷은 없었다입니다. 247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역대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오후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 나갔습니다. 당초 현지 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수갑 그리고 머그샷은 없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준 겁니다. 전날 뉴욕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인 그는 소셜미디어에 너무나 초현실적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걸 믿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체포 상태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34개입니다. 모두 기업 문서 조작 관련된 건데요. 그중 3건은 2016년 대선 도전 당시 성추문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건넨 것 외에도요. 비슷한 시기 폭로에 나선 성인 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해선 이 타블로이드지가 독점 보도권을 산 뒤 보도하지 않게 하는 캐치앤킬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타워 도어맨 출신 남성에게 3만 달러를 건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The defendant repeatedly made false statements on New York business records. He also caused others to make false statements. We today uphold our solemn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one stands equal before the law. No amount of money and no amount of power changes that enduring American princip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정에 들어가서도 무죄입니다. 답한 것 외에는 50분간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어라고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 돌아가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을 기소한 브래그 지검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공격하면서 대규모 선거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본인의 지지자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트럼프의 이 트위터 활동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법정에서 판사는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굴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층은 이미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형사기소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당내의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Of course, he is innocent. Not only is he innocent, he sacrificed his billionaire lifestyle to save this country. Shame on them. This is abusing power. This is sheer political persecution.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일련의 흐름이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Well, a lot of people are pretty tired of Trump, and a lot of people feel like this circus needs to end at some point, and they want to tune out, which I can totally understand. I think the power of his personality has carried him through a lot of storms over the decades, particularly, and then definitely in the political system as well. But the justice system needs to work out at some point.
네, 세 번째 픽은 윗선 출국 금지입니다. 강남 납치 및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사건에 관련된 사람 5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5명 중 2명은 코인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유모 씨 부부인데요. 유 씨는 이미 구속된 3인조 중 주범인 이모 씨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지급해서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조금 전 범행교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3인조 중 1명한테 피해 여성을 납치할 당시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이 주사기 3인조가 이 여성을 안매장한 대전에 버리고 간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주사기도 나오고 고무망치 있잖아요. 거기다 나오고 없는 것 없이 막 수십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 일반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 있잖아요. 그게 한 5개인가 있. 경찰은 이 3인조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오후에 논의했는데요. 이 다정의 시작과 동시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픽은 보행로가 무너졌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도심 한복판을 걷다가 순식간에 겪은 참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후시설이 많다. 해마다 쓰는 교량 안전진단 예산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사과하고 이 시내 탄천에 있는 교량 24곳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2천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세론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면서 김 씨의 주행거리가 짧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김 씨가 초범인데다가 배상에도 적극 나선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과하면서도요, 재판 과정 등에서 나온 거짓 생활고 호소 논란 등에 대해선 다음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고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